괜찮아요. 조금. 네, 정근아 인생 이야기 심층 토크 시간입니다. 촬영하는 곳은 이제 여러분들도 익숙한 같이. 그래서 오늘 이제 토크할 주제는 뭐냐? 그 레전드의 귀환이죠. 작년 한 해 정말 뜨겁게 정건아 박하진이 주목했던 TV 프로그램인데 바로 PA게임 3입니다. 정말 역대급 캐스팅으로 화제가 됐었던 PA게임 3가 이번에 개봉을 했는데요. 개봉이요? 공개가 됐죠. 공개가 탈락. 아, 진행 좀 해주시죠. 피해게임 3가 공개가 돼가지고 저는 피해게임 시리즈를 이번에 시즌 3를 처음 그렇죠. 1, 2를 둘 다 안 봤고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 그래서 앞으로 내용들이 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저희 그 심층 토크의 늘 똑같은 진행 방식이죠. 한 줄 평. 일단 한 줄 평부터 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씨부터 좀 해주시죠. 다음 내용이 궁금해진다. 그러면은 충분히 성공한 작품이다. 세계관의 대통합 상당히 흥미롭다. 저는 재밌었습니다. 일단은 이제 좀 그 얘기를 좀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PA 게임을 일단 안 보셨고 PA 게임을 또 이제 보셨는데 그렇죠. 이제 또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런 서바이벌 예능을 이제 좋아하기 때문에 더지니어스도 그렇고 이제 보셨는데 3화까지의 조금 그렇죠. 전체적인 흐름 처음부터 저희가 좀 복귀해보면서 토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낙원 팀의 스토리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아 맞습니다. 저는 첫 장면에 이제 묶여 있는 부분이 그 시즌 2에도 똑같이 연출되는 네, 부분이에요. 맞죠. 그래서 그거는 똑같이 나왔는데 그 유리선님이 시작하자마자 바로 풀고 나가잖아요. 시즌 2에서는 이제 유리사님이 정말 능력치를 보여줬죠. 근데 시즌 3에 이제 장동민이 근데 이거는 근데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장동민님이 네. 지능 캔 줄을 몰랐어요. 근데 이거는 또 이거는- 더 지니어스를 안 봤기 저는 때문에 더지니어스를 안 봐가지고 네. 그리고 장동민 씨 나오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많이 네. 안 봐서 사실 잘 몰랐는데 네. 그분이 머리가 상당히 좋으시더라고요. 상당히가 아니라 그분은 네. 천재입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장동민이 처음에 이제 진짜 1분도 안 돼서 풀고 나가는 거 보면서 와 신이 돌아왔다. 그리고 그냥 풀고 나가는 건 모르겠는데 비밀번호를 푼 이후에 보여준 퍼포먼스까지 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동민이야. 그러니까 네. 뭔가 하나의 능력치에 치우쳐져 있지 않아요, 장동민은. 그러니까요. 서사를 만들 줄 아는 능력도 참 대단하고 네. 그리고 어쨌든 프로그램에 재미있어서도 네. 거기 걸려있는 돈들을 모두 태운다라는 발상이 네. 정말 네, 대단했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홍진호 팬 입장으로서 네. 좀 안타까웠죠. 아. 왜냐면은 더지니어스에서 정말 뛰어난 두각을 나타낸 사람이 이제 장동민이랑 홍진호인데 그렇죠. 이제 장동민은 이제 화려한 부활을 이제 맞이했는데 반면 홍진호는 이제 조금 꼴찌를 하잖아요 거기서. 네. 안타까움이 있었죠. 저는 아까 장동민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 이제 장동민 더지니어스의 서사를 알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진짜 장동민이 돌아왔다. 아니 이거는 네, 진짜 돌아왔다. 그러니까 참 얄미워요 장동민이. 참 근데 맞구나. 저는 그 부분을 보고 네. 정건아 씨가 좋아할 줄 알아가지고 네. 바로 이제 압박 전화를 넣은 거예요. 진짜 너무 진짜 좋았고.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또 이제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근데 이제 안타까운 소식은 아직도 그 남원 영상이 이거가 아직 안 나온 상태예요. 하여튼 이제 네. 그 최혜선 씨가 네. 이제 2등으로 탈출에 성공하셨는데 너무 예뻐요. 너무 귀여워요. 딱 최혜선다운 모습이죠. 네. 그래서 참 재밌는 게 이게 벌써 지금 더지니어스 얘기로 나왔지 네. 솔로지옥 최혜선 얘기로 나왔지 이게 모든 지금까지 서바이벌 예능에서 두각에 그쵸. 나타낸 사람들을 다 총집합시켜가지고 그런 세계관을 알면 정말 재밌죠. 그쵸. 그래서 네.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많은 게 사실 여기 보시면 장동민, 홍진호, 김경란은 더지니어스 원년 멤버들이거든요. 원쓰리 탑이잖아요. 쓰리 탑이에요. 네. 그리고 보시면 서출구는 또 피해게임 그렇죠, 출신이고 그 이면서 이진아 이면서 이진아 MJ 팀은 또 소사이어티 게임이에요. 그렇죠. 소사이어티 게임 나오셨고 그리고 이제 유리사님도 수에 게임 나왔죠. 출신이시고 최혜선은 솔로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톡할 만한 그 예능이 벌써 5개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악어는 또 공범에 나왔어요. 그렇죠. 공범도 나왔죠. 공범도 저희가 공범도 봤잖아요. 나왔기 네. 때문에. 공범에 나왔어요. 네, 공범 2. 우승했어요, 저는 안 심지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홍진호 씨가 이제 꼴찌로 나왔는데 그렇죠. 저는 피해 게임이랑 홍진호는 사실 잘 안 맞아요. 이제 편법, 그 얍삽함 이런 걸로 맞습니다. 게임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진짜 딱 그 FM대로 가는 맞아. 분이거든요. 홍진호라는 사람의 그 네. 플레이 스타일이 네. 워낙 약간 정석적으로 진행하는 걸 네.
좋아하고 뭔가 본인의 머리를 통해서 네. 풀어나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홍진호가 꼴찌로 나간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홍진호가 이제 데스매치 지목하는 사람을 2명을 골라서 이제 데스매치를 가게 되죠. 근데 두 번째 반전이 있습니다. 이제 데스매치 지목자가 그때 최혜선 씨랑 빠니버틀 그렇죠. 이렇게였는데 이제 그리고 최혜선이 돼가지고 최혜선과 함께 데스매치에 가서 이제 최혜선과 붙는 구도를 생각했던 건데 여기서 이제 또 반전이 또 두 명이 더 오죠 데스매치. 알고 보니까 데스매치가 2대2다. 그렇죠. 아 저는 이 구도가 이거 보면서 와 이거 진짜 신박하다. 그러니까 평행 세계가 하나 더 있었던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마치 솔로 지옥의 그 맞아. 딱 그 맞아. 느낌이죠. 선비 두 개인. 네. 이 3를 풀어나가는 중점적인 요소가 거기다 이제 담겨 있는 낙원과 저택. 낙원과 저택의 그리고 이제 관계. 자네는 누구의 아들이 아들인가. 그래서 2대2 매치를 보면서 일단은 처음으로 든 생각은 최혜선이 안 그렇죠. 떨어진다에 좀 저도 그래서 왜냐면 홍진호가 떨어지든 최혜선이 떨어지든 네. 저에게는 손해기 때문에 정확히 저도 그 생각했어요. 이거 최혜선이 떨어져도 중요한 캐릭터가 떨어지는 거고 홍진호가 떨어지는 건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 낙원에서 최종 탈락 후보자로 선정된 사람이 홍진호 씨고 그쵸. 네. 그리고 저택에서 최종 탈락자로 선정된 사람이 김영광 선수. 네, 저는 여기서 세 번째 소름이 돋습니다. 김경란의 정치지. 현재가 근데 이제 거기서 그 김영광 선수가 잠깐 투표하러 갔을 때 그걸로 이제 설득해가지고 바로 탈락 후보 만드는 거 보면서 그러니까 왜냐면은 서출구가 네. 본인이 총대를 맨다고 했지만은 네. 사실 서출구가 1화에서 떨어지기 아까운 인재는 맞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다들 인지를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김영광 선수가 투표하러 일어나자마자 바로 김경란 아나운서가 네, 바로 그렇죠. 정치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되게 그 저택팀이랑 이제 그 낙원팀을 잘 나눴다고 생각하는 게 네. 낙원팀은 뭔가 되게 게임을 되게 약간 정석적으로 이제 즐기는 네. 느낌의 사람들 플레이어들을 구성을 했고 네. 반면에 이제 저택은 좀 저택팀은 지저분하게 좀 정치질이 조금 많이 네. 들어가는 그런 플레이어들을 구성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재밌죠 그 구도가. 어쨌든 김영광 선수가 걸렸는데 이 데스매치 상대로 이면서가 뽑혔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히어로. 네, 벤자민. 근데 저는 여기서 아차 싶었습니다. 그러면 잠시만. 어디가 떨어지든 4명 중에 제가 애정하는 사람이 3명이라고 너무 좋아. 여기서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거 무조건 김영광만 떨어지는 게 맞는 네. 건데 이게 아니 저희 입장에서는 다행히도 이제 한 명만 떨어지는 시스템이었죠. 그래서 했던 게임이 스위치 포커. 네. 포커라는 게임이 딱 뜨자마자 저는 이거 저도 안심했습니다. 영광이 형 미안해. 근데 이제 뭐 그냥 애초에 포커 하면은 홍진호가 나온 순간 이제 네. 질 수밖에 없는 네, 사실. 영광이 형 미안해 하고 이제 그래서 홍진호도 딱 포커 뜨자마자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 대단한 건 뭐냐면 그 3명이 같은 팀으로 묶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최혜선과 이면서가 같이 있는 구도를 보게 되니까 이거 솔로지옥과 더 커뮤니티에 맞나? 그렇죠. 이거 맛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여기서 아쉬웠던 거는 네. 이면서의 플레이가 네. 무슨 플레이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그분이 저는 네. 더 커뮤니티보다 살짝 느꼈는데 네. 되게 뭔가 지능적으로 플레이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그래서 모습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면서님의 단점 뭐냐면 너무 살이는 그 가만히만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실제로 찍혔고 네. 그래서 솔직히 이면서가 저는 자네로 간 건 조금 아쉬웠어요. 네, 차라리 네, 네. 그 저택에서 그 김경란 악어랑 같이 네. 정치질하는 느낌이었으면 네. 훨씬 더 재밌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저는 만약에 자네로 누군가가 갔어야 했다. 그러면 여기는 안 나왔지만 최혜선과 누구랑 갔어야 했다면은 넥스가 갔으면은 정말 또 재밌는 그림이 나왔을 거다. 아니죠. 최혜선과 이관이가 같이 가야죠. 이관이는 대간이 선수가 이미 나왔어야 되는데 그림이 바로 나왔잖아. 솔로지옥이죠. 네, 그러니까. 또 솔로지옥 그 출신들이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네.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머니 챌린지가 바다거북스. 바다거북 스프 예측하는 그 게임인데 이제 저택팀이랑 이제 낙원팀이 같은 게임을 나눠서 진행을 그렇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또 되게 신박했습니다. 맞습니다. 원래 같으면 그냥 한 팀이 그거를 그냥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여줄 텐데 두 그러니까 게임으로 나눠서 진행을 해가지고 같은 게임을 대하는 두 집단의 방식이 좀 네. 드러나가지고 네. 일단은 네. 낙원에서 그들이 이제 팀을 결성해가 나름대로 팀을 결성해서 게임을 하는 방식 자체는 상당히 깔끔했죠. 네. 근데 저택은 진짜 난장판이었죠. 네. 재밌었죠. 전 보면서 너무 빡쳤어요. 자 일단은 낙원 얘기부터 좀 네. 하시죠. 낙원을 보면서 전 느낀 게 역시 장동민 허성범의 굉장히 모습을 보면서 마치 더지니어스의 아, 장동민 오현민 오현민. 듀오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일단은 이제 또 젊은 친구 한 또 명이랑 카이스트 네. 공대생. 그리고 장동민과의 이 콜라보가
아니 그것도 보면서 장동민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더지니어스에서 활약하는 장동민의 모습이 너무 잘 보여서 낙원편은 정말 박수를 치면서 봤습니다. 근데 확실히 슈리게임은 장동민의 리더십 원맨쇼였죠. 아, 정말 그렇죠. 장동민이 네. 최고의 리더십을 보여줬고 어떤 구성원들 간의 의견을 조율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렇죠. 혹은 자신을 어떻게 이 구성원들한테 신뢰하게 만드는 어떤 소통 방식 그쵸. 이런 거 자체도 너무 돋보였고 물론 그 이제 머리 어떤 지능 이 게임을 이해하는 태도 이거는 당연히 바탕에 깔려 있는 거고. 아 그쵸. 근데 그거랑은 별개로 거기 있는 분들 다 똑똑하신 분들이잖아요. 그쵸. 똑똑하신 분들인데 이 사람들의 의견을 어떻게 해서 추려가지고 문제에 최대한 근접하게 질문을 할 것인가 이거를 결정하는 싸움이잖아요. 심지어 직관력도 있어가지고 네. 마지막에 헷갈리는 순간에서는 자기가 총대를 메고 이게 맞는 것 같다 한번 해보자 했는데 맞아 그게.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장동민이라는 사람이 정말 그 짬에서 나오는 그게 있다. 아 그쵸. 저 지니어스 때부터 시작한 네. 그런 능력치가 되게 만개하는 순간이 아닌가 PK게임 3에서. 이제 다른 팀들은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맞아. 네. 그러니까 주원규랑 시윤도 둘이 콩짝은 되게 잘 맞았는데 네. 근데 둘이 콩짝 그러니까 너무 핀트를 잘못 잡고 좀 헛집어가지고 네. 아까 홍진호도 그렇고 네. 유리사도 그렇고 보면은 다들 PK게임 2에서 엄청난 포스를 보여줬던 사람들이잖아요. 실제로 그 PK게임 2에서는 둘이 엄청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지금 장동민 앞에서는 그쵸. 장동민만 계속 돋보이고 있어요 그림이. 그리고 심지어 장동민 씨는 이제 첫 번째 탈락 미션에서도 네. 1위 네. 그리고 두 번째 슈리게임 탈락 미션에서도 1위. 그쵸. 그러니까 사실상 네. 1위. 사실상 2위긴 일위죠. 2위긴 네. 했는데 근데 이제 낙원은 그렇게 이제 되게 화기애애하게 어쨌든 깔끔하게 깔끔하게 끝났죠. 갔죠. 저택은 저택 정말 팀이. 진흙탕 싸움으로 저택은 정말 온갖 그 트롤들이 다 이제 저택으로 모였는데 일단은 그 원래 2인 연합이 있었잖아요. 예, 그 그렇죠. 김경란, 진이. 이진아, 그 김선태, 스티브예. 스티브예 이렇게 두 팀이 있었고. TV에도 진짜 일단은 예. 그 악어 김민아 서출구는 뭐 깔끔했어요. 좀 이 나름대로 이제 잘했어요. 근데 서출구가 그 전략이 굳이 너무 약간 리스크가 큰 네, 전략. 너무 리스크가 큰 전략이었죠. 결과적으로 서출구가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단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그 김경란 이진아와 4인 체제가. 그 스티브 얘랑 일단 서로가 신뢰가 없는 상태로 연합을 하다 보니까 그쵸. 당연히 이제 의견이 안 맞을 수밖에 없죠. 사실 이런 거를 좀 이렇게 2대2 구도가 나왔을 때 뭉치던가 아니면 서로 떨어지든가를 확실하게 정하고 이제 갔어야 되는데 애매하게 뭉치고 이거를 집합시켜줄 어떤 장동민 같은 리더도 없으니까 네. 이게 그냥 파국으로 가는 거죠. 근데 스티브에를 보면서 와 마치 더지니어스의 강용석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불통도 이런 불통이 없다. 독불 장군이죠. 독불 장군의 끝판왕. 독불 장군도 독불 장군인데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네. 어떤 집단 간의 의견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네. 허무주의라든지 네. 회의주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을 굉장히 경계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뭔가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의견을 내면은 그거는 안 될 것 같은데. 그 낭자잖아요 낭자. 네, 제가 저번에 더커비 토크에서도 말한 네. 사람. 그런 사람을 굉장히 경계하는데 이제 전형적인 그런 타입의 사람이어가지고 이 네. 사람 너무 별로다. 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티브의 본인의 어떤 좀 능력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어쨌든 이게 팀 게임인데 네. 팀 게임에서 너무 이루저도 아니고 본인 그래서 다 하드캐리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좀 굉장히 좀 답답했죠. 근데 스티브에가 저는 탑을 찍고 있었어요. 충주맨. 충주맨이 먼저 정답을 그러니까 일부러 맞추려고 들어갔죠. 네. 충주맨은. 그리고 나머지 3명이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스티브에가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부터 4번째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네. 스티브가 그 다음에 들어가고 네. 김경란 아나운서랑 네. 이제 이진아 이진아 씨가 씨랑 오잖아요. 둘 중에 한 저는 명이 그거를 보면서 한 가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그 장면? 이제 그 더 커뮤니티에서 아. 남자에게 탈락권을 너무 이제 결과적으로는 진이가 네. 낭자님한테 네. 어떡하지 이러다가 결과적으로 안 주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똑같이 똑같이 물려받았다. 정확히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맞춰야 돼요. 거기서 일단 언니 아우, 언니 나와야 돼요. 저는 이게 끝인 줄 알았습니다. 오 맞아 그 뒤에 뭐가 또 있지. 이게 충격 관전으로 터치가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이진아의 반응. 나 아니야? 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저도 경이로웠습니다. 이게 사실 누가 지금 탈락자가 됐으면 아무리 자기가 탈락 그 위기였다 하더라도 내가 사실상 탈락자였다 하더라도 눈치 챙겨야죠. 그리고 옆에 그 사람이 있어. 눈치 쓱 보면서 눈치 챙겨야죠. 이게 맞는데 저는 일단 그 씬에서 일단 첫 번째로 이진아 씨가 네. 김경란 아나운서한테 언니 나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거 하는 장면에서 그 낭자와의 그 장면이 좀 오버랩이 됐고 예. 그리고 이제 탈락 후보자가 결정되고 나가지고 이진아 씨의 그 눈치 없는 그 반응
그거를 보고서 네. 베이징 덕 사건이 좀 그렇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냥 그래서 이진아는. 진아 누나 역시 더 커뮤니티에서 우리가 본 게 잘못 본 게 아니고 투명한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그게 매력이죠 네. 진아 누나의. 스티브애가 싹 그 기억에서 휘발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니에요.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 탈락자 선정하는 네. 걸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스티브예 아니면은 김경남 둘 중에 한 명이 네. 이제 가야 되는 상황에서 네. 여론이 네. 다들 이제 약간 악어팀 쪽에서 조금 네. 밀어주는. 밀어주자. 네. 스티브예가 그래도 조금 우리가 약속한 게 있는데 그게 빠그러진 거니까 네. 그렇게 됐는데 이제 김경란 여기서 또 정치력을 발휘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장면 보고 역시 김경란은 또 김경란이다. 네, 김경란 또 그래서 그 4명의 조합 자체가 와 정말 하나도 안 맞는데 너무 재미있는 꿀잼 포인트들을 남겼다. 맞습니다. 네. 김경란은 또 정치지를 거기서 그 와중에 또 잘했고. 서로 그 되게 이 게임에서 뛰어난 두각을 발휘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다들 도찐개찐하는 상황에서 이제 게임에 임하다 보니까 그럼 정치권이 이제 판을 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죠. 그렇죠. 거의 수준이 능아들이었어요. 네. 결과적으로는 그 추리 게임에서 가장 결과적으로 잘한 선택을 한 거는 김선태 전무관이었다. 결과적으로는 계속 자기가 자기 시간을 네. 이렇게 희생해 가면서도 본인의 몫을 챙기기 위해서 결국 마지막에 질러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고의 한 수였다. 김선태 최악의 전무관. 상황에서 이제 네, 본인 본인이, 살 길을 잘 네, 찾았죠. 네. 그래서 저는 이진아 씨가 그나마 제일 안 맞는 4인 연합에서 네. 다들 어쨌든 안 맞는다는 걸 인지하고 각자 살 길을 찾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진아만 아무 행동도 안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아무 전략도 안 짜다가 이제 네. 큰일 날 뻔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3화의 마지막 낙원 팀은 탈락자가 안정해졌어요. 안정해졌어요. 안 나왔다. 네, 안 나왔어. 안 나왔고 이제 저택 팀은 이제 스티브예랑 스티브예랑 서출구. 네.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서바이벌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스티브예 같은 비호감 이 연출하기가 어렵고 필요합니다. 아 근데 예, 저는 근데 재밌죠.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진아가 자네 팀으로 갔으면은 얼마나 재밌었을까. 이진아는 완전 그 부잣집 그거잖아요. 그쵸. 근데 자네 같이 그런 네. 진짜 척박한 환경에 떨어졌을 때 막 그- 엄청 이제 찡얼찡얼 맞아, 맞아. 거리겠죠. 최혜선이랑 그냥 네. 꿀딱이 맞아가지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진아 캐릭터가 버지니우스의 김경란이랑 또 유사해요. 어떻게 하다가 결과적으로 챙기건 챙기는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그 둘이 같이 있는 거가 또 되게 재밌어요. 약간 그렇죠. 친구 조화를 보는 듯한 느낌. 이 저택팀이 참 그 재밌어. 네. 그 뭔가 개인의 능력치가 높다기보다는 개인의 정치력이 높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네. 근데 저는 이런 서바이벌에 나오는 어떤 김경란 아나운서의 모습을 처음 보는 건데 네. 제가 기억하는 김경란 아나운서는 네. 그 이제 KBS 시절 네. 아무 아나운서 네. 예. 그래서 그런 뭐 정직하고 스펀지 이런 데 나오는 똑부러지고 거. 예, 그런 10여 년 전의 김경란 아나운서의 모습을 네. 상상하다가 네. 이런 개 진흙탕 싸움에서 정치꾼으로 변모한 모습을 보니까 아. 상당히 새로웠고 네. 그리고 그 제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김경란 아나운서의 모습이랑 네. 지금 10여 년이 지났잖아요. 아 그렇죠. 안 늙었다. 정치력이 안 늙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딴 얘기긴 한데 저는 3화가 2시간 40분이고 뭐 진짜 깜짝 놀랐어요. 맞아. 맞아. 안 끝나더라고요. 네. 박수를 그래서 총 5번 쳤어요. 네. 3화가 2시간 40분. 이게 사실 쉽지 않은 선택이거든요. 영화보다 긴 거예요. 그쵸, 영화보다 웬만한 길어요. 영화보다 위키드보다 길어요, 그게. 워낙 PA 게임 1,2가 잘 되다 보니까 네. 그 연출하는 사람이 본인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거죠. 너무 재미있게 보느라 2시간 40분인지도 모르고 그냥 쫙 다 봐버렸어요. 그렇죠. 네. 3화까지 이제 저희가 봤잖아요. 네. 베스트 플레이어 3명 아. 그리고 워스트 플레이어 3명. 일단은 베스트 플레이어는 무조건 저는 장동민은 무조건 들어갑니다. 일단은 장동민 고르고 싶고 그리고 그 저택팀에서는 김경란 고르고 싶고 나머지 한 명은 개인적으로 서출구 잘한 것 같고 워스트 플레이어는 그냥 그렇게 3명 꼽으면 될 것 같아요. 저택팀 4명 중에 3명 이진아, 뭐 이진아, 스티브의 스티브의 김선태 이렇게 고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스트 플레이어는 뭐 비슷합니다. 장동민, 김경란 여기서 저는 악어를 뽑고 싶습니다. 왜냐면 악어가 물론 눈에 띄는 활약을 한 건 아니지만은 그냥 아예 위기 상황에 놓이질 않아. 위기 상황에 놓이는 순간이 단 한 순간도 없습니다. 그쵸, 저택팀에서 악어를 보면은. 네. 그래서 저는 악어의 포텐셜이 정말 지금 끌어넘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공범 2에서도 악어가 되게 완벽한 플레이를 했잖아요. 아, 그죠. 근데 여기서 또 강자들이 많잖아요. 뭐 네. 위로 가면 뭐 장동민 있고 막 김경란이 콩진호 있고 이럴 텐데 여기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본인 능력이 나올지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악어까지가 좀 베스트 플레이어고 워스트 플레이어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면서 그리고 뭐 흥진호, 스티브예 이렇게 세 명이 좀 아쉬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흥진호 이면서는 기대에 비해서 너무 그쵸, 아쉬웠고 그쵸. 네. 스티브예는 그냥 조금 아쉬웠다. 일단 저는 베스트 플레이어 당연히 장동민 그죠. 씨.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장동민 말고는 솔직히 다 그냥 거기서 거기였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뽑자면은 두 번째 MJ 킴
MJ 킴. 되게 비중이 적긴 했는데 네. 어쨌든 결과적으로 네. 탈락이 한 번도 안 놓였고 잘 묻어갔죠. 네, 그리고 무력 1등이 아닌가. 그렇죠. 아, 일단 피지컬 자체가 네, 피지컬 원탑이라고. 네. MJ 킴이 자네 팀으로 가길 바래야 돼. 자네 팀 네.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베스트 플레이 세 번째는 사실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 김민아 아, 김민아 네. 아나운서가 사실 되게 보여지는 능력치 자체가 굉장히 네. 적잖아요. 네. 내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약체라고 볼 수 있는데 그쵸, 그쵸. 근데 오히려 그런 점을 본인이 객관적으로 간파를 하고 네. 그거를 잘 이용해서 네. 저택팀에서 김경란이랑도 어쨌든 친밀하게 이제 컨택이 돼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악어팀이랑도 이제 신뢰가 두텁게 본인이 형성을 해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탈락 면제권도 본인이 확보를 네. 했고요. 음. 그리고 당연히 탈락은 안 됐고 그래서 저는 김민아 아나운서가 상당히 조금 지능적으로 잘 플레이했다 네. 라는 점에서 세 번째. 저도 정확히 그 얘기하고 싶은 게 김민아 아나운서가 일단은 되게 또 덜렁덜렁 돼 보이는 약간 그런 스타일처럼 보이는데 자기 객관화가 돼 있다 보니까 내가 어느 팀에 가야 생존할지를 딱 바로 알아채버리는.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진아는 이제 너무 철없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처음 보는 캐릭터라서 이진아는 참 재밌어요. 근데 뭐 너무 예쁘시기 때문에 너무 유능하셔가지고. 네. 예. 저는 뭐 우승까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싶습니다. 워스트 플레이어 첫 번째 서출구 그리고 워스트 플레이어 두 번째 스티브 예. 아, 이 사람은 어쨌든 조직을 무너뜨리는 어떤 태도로 게임을 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분은 워스트로 안 뽑을 수가 없다. 그리고 세 번째 워스트 플레이어 이진아. 아. 말할 필요가 없죠. 뭐 이진아는 뭐. 저는 근데 베스트 플레이어도 이진아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저희가 더 커뮤니티에서도 좀 비중이 적고 존재가 없는 사람들이 좀 보였잖아요. 네. 여기는 18명인 것 치고는 캐릭터들이 좀 다들 네. 확실해가지고 맞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른 채널들 많이 나오셔가지고 저희가 일단 캐릭터를 알다 보니까 그나마 좀 비중이 적은 사람을 꼽자면은 이제 뭐 시윤, 뭐 MJ 킴, 네. 허성범 이 정도인데. 그렇죠. 저는 그래서 조금 이제 이런 말씀 드리겠지만 시우님은 조금 좀 아직도 뭐 하는 사람이 시윤님은 저도 뭐 하시는 경력이 거죠? 뭐죠? 아이돌, 유키스야? 출신이요. 출신. 근데 금융회사 애널리스트 경력도 있네요. 어. 그리고 영광이 형님은 조금 영광이 형님이 살짝 약간- 그 하승진 포지션으로 그쵸. 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PL 게임 2에서 하승진 예. 역할을 하려고 아, 했는데 영광이 형은 좀 안타깝게 됐네요. 바로 떨어져 버려가지고. 좀 그리고 앞으로 좀 기대되는 플레이어를 네. 꼽자면은 임현서. 아 이면서 네, 그래도 머리가 좋은 사람이잖아요. 이면서가 저는 그래서 정말 궁금해요.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가. 네. 저는 오히려 저는 악어가 제일 기대되고. 네. 근데 조금 더 약간 응원하는 사람이 이제 홍진호. 다시 부활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도 기대되는 사람이 한 명인데 저는 유리사. 근데 저는 오히려 네. 유리사만큼 과대평가된 사람이 없다. 사회화가 장착된 유리사는 다르다. 저는 유리사의 최고 고점은 PA게임 2 1화고 네. 그때부터 계속 내려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는 유리사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다. 1화 때 1등으로 탈출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 하나로 지금까지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맞기는 해요. 솔직히 빠니보틀도 살짝 응원을 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좋아하는 빠니보틀은 거니까. 살짝 김선태 주무관이랑 좀 비슷한 포지션으로 아, 맞죠. 그죠. 예. 둘 다 조금 사소한 거에 잘 긁히는 타입 같고 네. 아직까지 뭐 지금 3편밖에 못 봤지만 이러다 다음에는 뭐 젠젠바리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젠전발이 나오면 약간 저희가 정확하게 놀려요. 근데 나왔으면 좋겠다. 나와서 한번 보여줬으면 그리고 좋겠어. 저는 만약 그런 서바이벌 프로그램 나오면 저는 진심으로 부러울 것 같아요. 서바이벌 솔직히 프로그램. 저희 나가고 싶잖아요. 서바이벌. 그쵸. 그리고 나가면 저희 포지션 다 포지션이에요. 저희가 뭐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네. 피해게임 3. 아주 재밌게 봤네요, 다들. 네, 다들 재밌게 봤고 다음 주에 또 그럼 만나서 또 만나서 토크해야겠네요. 토크를 해야죠. 네. 네, 그래서 피해게임 심층 토크 이제 저희도 그때그때마다 바로바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 심층 토크 채널이었습니다. 일단은 하나 둘 셋 하면 엠바고 해제를 어. 외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하나 둘 셋 엠바고 해제. 오늘의 컨텐츠 바로 이제 피해 게임 4화, 5화 이제 심층 리뷰 및 분석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뭐 여러분들 피해 게임 다 뭐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오전에 공개됐잖아요. 예, 그렇죠. 뭐 재밌게 봤습니다. 뭐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봤습니다. 아, 좋네요. 그러면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저희 늘 진행하는 심층 토크 방식이죠. 한 줄 평 말하고 이제 좀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누구부터 좀 얘기해볼까요? 이번에 이제 피해 게임 4화 5화 한 줄평. 서바이벌계 초대형 블록버스터가 되기 위한 성공적인 빌드업. 뭐 생각하셨나요? 한주평 네. 없습니다.
뭐 한 줄 평 네. 생각을 해봤는데 조금 빨리 시작된 용두사미의 시작. 오 이번에 조금 다들 각자 생각이 갈릴 것 같은데요. 아, 네. 좀 일단은 좀 제 생각을 여기는 의견 없음이고 일단은 박하진 씨랑 저는 생각이 좀 갈리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은 가장 먼저 이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웨이브의 실수. 이거는 피해를 당하시진 않았죠, 두 분은. 저희는 이제 저희는 있지 이제 않아. 정건아 씨께서 예. 그 신고를 해주셔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그 피해 게임이 이제 금요일 11시에 오픈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금요일 일정이 좀 이제 수업 일정이 있어가지고 다른 두 분과 다르게 시청을 해야 되는 시간이 되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올라오자마자 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진짜 10시 50분에 알람 맞춰놓고 11시 새로 고침되자마자 이제 바로 영상을 틀었어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3화까지 봤으면 4화를 시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4화를 눌렀습니다. 근데 뭔가 딱 처음에 시작하는데 이상한 거예요. 뭔가 뭐 갑자기 습격 막 이러고 있어. 그래가지고 뭐지? 분명 내 마지막 기억은 그 데스매치까지였는데 갑자기 습격이 되길래 야 이거 연출 신박하다. 이게 되게 생략을 많이 하고 바로 습격으로 이어지나 보다 했는데 막 그 잔해 팀에 이미 막 스티브 예가 가 있는 거예요. 뭐지? 일단은 습격을 보여주고 데스매치를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건가? 해서 한 3, 4분을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5화 얘기를 먼저 하게 됐는데 악어가 그 납치가 되잖아요. 그 얘기가 갑자기 나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 마지막 3화의 마지막은 데스매치 시작하기 전이었는데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하다 하고 혹시 몰라서 5화를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예상할 수 없었던 5화와 4화의 업로드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시작하자마자 감옥의 존재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 시작하자마자 그 스티브 예가 자네팀에 가 있는 거를 스포당하고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 악어가 납치당하는 것까지 알게 돼가지고 이게 김이 확 빠진 채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진짜 서바이벌 예능인데 이 스포가 사실 가장 중요한 영역인데 이렇게 웨이브가 대처를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웨이브의 이런 실수 때문에 피해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확 떨어진 채로 4화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안타깝네요, 많이.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까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4화부터 조금 얘기를 하자면 그때 이제 그 3화에서 이제 확정됐던 팀이 저기 그 서출구랑 스티브가 서출구랑 스티브의 그리고 확정이 주원규랑 그리고 한 명은 정해지지 네. 않았죠. 그렇죠. 그걸 이제 4화에서 이제 처음에 정했죠, 누가 될지. 네. 후보로 나왔었던 인물이 이제 빠니보틀과 홍진호였는데 여기서 이제 빠니보틀이 자기가 가고 싶다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 왜냐면은 빠니보틀은 뭔가 좀 장동민이 주도하고 있는 이 낙원의 판을 좀 흔들어 보고 싶었고 이거를 지금 자기 혼자 힘으로는 낙원 팀에서 자기의 역할은 그냥 장동민의 어떤 부품으로서밖에 존재할 수 없겠다. 주도권을 잃겠다 싶어서 이럴 거면은 어차피 데스매치를 가도 뭔가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모험을 시도하는 거죠. 여행 유튜버답게. 그걸 이제 잘 설득을 시켰고 투표를 받아가지고 빠니보틀이 이제 데스매치로 가서 주원규와 함께 팀을 이뤘고 그죠. 스티브 예와 서출구가 팀을 이뤄서 2대1 데스매치를 했죠. 그 처음에 이제 홍진호 대 빠니보틀이 떴을 때 빠니보틀이 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자네 팀이다 보니까 그쵸. 여행 유튜버 특성상 그런 오지를 얼마나 많이 갔다 와봤겠어요. 그렇죠. 뭔가 빠니보틀이랑 잘 어울린다. 그리고 실제로 장동민과의 대척점에 서 있는 또 느낌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응원을 했습니다. 네, 좀 맞아요. 이거 좀 잘했으면 좋겠다. 네. 실제로 갔죠, 빠니보틀이. 네, 그렇죠. 데스매치가 그 5개 게임 미니 게임이 있었고 그 배팅을 할 수 있었잖아요. 내가 상대방보다 더 뭐 잘 맞출 수 있으면 뭐 숫자 높게 부르고 그 배팅이었는데 그게 보니까 게임이 엄청 길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게 네. 밤에 시작했는데 맞아요. 깼을 때까지 맞아요. 했죠. 아침이 돼 있어가지고 1, 2라운드가 그냥 1대1 상황에서 3, 4, 5를 보여주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더 지니어스 키즈다 보니까 더 지니어스는 메인 매치와 데스 매치의 중요도가 엄청 높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게임을 어떻게 플레이하는지를 보고 싶은데 탈락자를 결정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 데스 매치를 좀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그 피해 게임의 흐름이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시즌2 때도 느꼈지만 그게 너무 아쉬웠다. 그거는 뭐 정건아 씨가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면 네. 정건아 씨의 서바이벌의 이상향은 더진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만족시키기에는 피해 게임을 조금 더 제가 말했잖아요. 블록버스터예요. 그렇죠. 한 가지 네. 어떤 액션 스릴러가 아니라 초대형 블록버스터를 지금 이 연출을 하고 싶은 거라서 그 부분에서 이제 어떤 두뇌 플레이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이제 장치로서 활용이 되는 느낌인 거죠. 네, 그래서 저도 뭐- 이 피해 게임이라는 서바이벌이 어떤 그런 게임 위주의 플레이보다는 약간 하나의 정치극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서 늘어지는 게 오히려 좀 더
안 좋은 거 저는 아니에요? 오히려 그냥 어차피 그 게임 조금 지루하고 루즈 할 거면은 빠르게 편집해가지고 이제 그냥 뭐 조금 핵심적인 것만 보여주고 끝낸 게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그 서출구가 탈락을. 아니 근데 이게 저는 또 거기서 좀 네. 재밌는 게 이 스티브 얘가 어쨌든 그 베팅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베팅하는 데스매치에서 힘을 못 발휘했던 게 좀 너무 좀 이 사람의 능력에 대해서 조금 그 의심이 든다. 아 근데 저는 뭐 이런 말씀 계속 드리고 싶습니다. 보면 볼수록 저희 사장이랑 너무 똑같아가지고 아 근데 PTSD가 계속 네, 와요. 그, 진짜. 그 스티브의 사장님적인 모습은 앞으로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진짜 그 자고 일어났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서출구가 이제 주원규가 이제 마지막에 기가 막힌 선택을 기지를 해가지고 발휘해요. 예, 결국 이제 서출구 스티브의 팀이 탈락을 했고 그 중에서도 이제 탈락자인 서출구가 감옥을 가게 됐죠. 그렇죠. 그 마지막 배팅을 할 때 양 팀이 결국은 이거를 누가 심리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는 순전히 운빨 게임이다. 네, 누가 더 한 번 더 꼬아서 생각하느냐의 차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어쨌든 둘 다 그 상황에서 누가 뭐 이 게임을 버릴 거다 혹은 이렇게 지를 거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운에서 조원규 팀이 앞섰던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출구가 탈락을 하고 남은 3명의 멤버가 새로 자네팀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 세 명의 멤버가 이제 스티브의 빠니보틀, 주원규 이렇게 세 명이 저는 조금 이때 약간 불안했어요. 걱정이 됐어요. 자네 팀에 스티브예랑 주원규랑 빠니보틀이 간다고? 이거 뭔가 조합이 너무 세 명 다 조금 에고가 세가지고 약간 독불장군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셋 다 좀 워낙 고집이 센 느낌으로 나와가지고 근데 여기 이제 최혜선이랑 그 이면서인데 이 조합이 조금 이게 걱정이 많이 됐었습니다. 근데 걱정하신 대로 예, 그대로 그렇죠. 흘러가요. 그렇죠. 네. 자네팀에서 이제 상징을 깨야 된다고 해가지고 습격을 준비할 때 이제 어떤 방식으로 습격을 해야 되는지가 이제 토론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주원규나 이면서는 예. 수를 밀고 들어가서 이거 파괴해야 된다. 그리고 빠니보틀은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이었는데 예. 정확히 그 둘이 갈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빠니보틀은 되게 좀 큰 그림을 일단 그려놓고 좀 네. 세부 전술을 짜자 이거였는데 이제 주원규랑 이면서는 일단 세부 전술만 짜면은 솔직히 큰 그림은 그릴 필요가 없다. 약간 이 입장이었어가지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둘 다 이해가 됐는데 저는 거기서 만약에 한 팀을 골라야 된다면 저는 아마 주원규 쪽을 지지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PA게임2를 보면 알겠지만 습격을 하는 쪽이 사실 좀 더 유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90분이라는 시간이 엄청 길잖아요. 사실 그렇죠. 생각해보면. 근데 이제 습격을 하는 팀은 그걸 부시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PA게임2를 본 사람 입장으로서는 이거 진짜 수적 우위만 가져가서 그냥 물량 공세만 하더라도 충분히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아마 거기 가서는 하지 않을까. 근데 저는 사실 그 두 팀의 의견이 양립이 가능한 의견이라고 봤거든요. 네. 뭐 몇 층 인원 투입해가지고 뭐 하는데 이제 좀 더 그래도 어쨌든 이게 구조적으로 이 낙원이라는 이 건물이 되게 복잡하잖아요. 네. 그러면 조금 인원 분배가 저는 필요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상징이 각 떨어져 있잖아요. 뭉쳐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2층에 들어가야 되고 누구는 3층에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 근데 저였으면은 주원규 팀의 의견을 들어줬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논쟁이 벌어지고 있던 시점에서 그 낙원에서 그 사람들이 어떤 수비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그렇죠. 홍진호 스파이로 낙원에 들어가 있는 홍진호한테 메시지가 안 오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런 정보도 없는 상황에서 뭐 세부 전략을 짤 수가 없죠 사실은. 그쵸. 굳이 짤 수 있는 거라고 하면은 어떤 지리적인 특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대략적으로 유추해서 전략을 세우는 걸 텐데 근데 그거는 어쨌든 그냥 환경인 거고 근데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네팀 입장에서는 낙원에 있는 사람들을 물리력을 어떻게 제지를 해가지고 상징을 파괴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뭐 그 사람들 포지셔닝 같은 것들이 뭐 정보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주원규 이면서 의견처럼 최대한 수적 우위를 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는 방향에 조금 의견을 들어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빠니보틀이 남게 되었고 그 최혜선과 이제 자네 멤버들이 이제 낙원으로 향해 가기 시작하죠. 거기서 이제 먼저 감옥에 있는 사람을 구출을 한 명 하잖아요. 구출하죠. 네, 구출하잖아요. 서출구를. 서출구를 가는 길을 구출하는데 그래서 일단은 거기서 이제 감옥 시스템이 또 이제 어쨌든 밝혀지잖아요. 서출구가 탈락돼가지고.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여기서 김영광 선수한테 굉장히 네. 저도 김영광 선수한테 굉장히 재밌어요. 거기서
그러고 있었구나. 안 나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나와서 미안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아, 거기서 이제 또 양자태교를 해야 되는 과정을 보면서 PA 게임 시스템이 진짜 너무 잔인하죠. 잔인하다. 네. 굉장히 죄송했습니다. 이게 봐봐요, 여기서도 되게 합리적이잖아요, 근거가. 영광이 형 대 서출구면은 네. 어쨌든 서출구가 조금 더 경험도 있고 네. 좀 더 야무져 보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서출구를 선택한 거죠. 그리고 영광이 형도 그거에 대한 별 미련이 없어요. 그냥 서출고 이제 자물쇠 풀어주고 보낼 때 서출고랑 이렇게 하이파이브 한번 하고 야 꼭 살아라 이렇게. 그러니까 영광이 형이 이게 진짜 너무 착해가지고. 그런 감옥 시스템이 저한테는 더 김영광 선수에게 죄책감을 갖게 만든다. 너무 미안하게 만든다. 아이 형 진짜 떨어진 줄 알았는데 거기 있었네. 아, 그래서 그 시스템이 저는 뭐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시스템은 아니었다. 저는 근데 뭐 정반대로 되게 감옥이란 시스템도 존재했는데 그냥 감옥이란 시스템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는 판단을 못 하겠는데 네. 그 감옥 저택 막 그 낙원 이게 되게 유기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다고 봐가지고 걔도 이렇게 막 요동치잖아요. 네. 오, 정말 그 어떤 초대형 블록버스터를 위한 빌드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감옥은 이번 화에 공개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감옥 시스템이 어떻게 활용될지는 제가 봤을 땐 아마 저택이랑 이 낙원 간의 싸움에서 네. 어떤 좀 중립 지역에 포진돼 있는데 누가 조금 데려가서 용병으로 잘 쓰느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사용될 것 같아가지고 그러한 부분을 조금 기대하고 있는 거죠. 저는 권한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왜냐면 진짜 감옥에서의 서사가 없잖아요. 네. 그냥 운 좋으면 풀어주는 거고 네. 그리고 뭐 싫은 사람은 안 풀어주는 거고 그런 시스템이고 그냥 감옥이 있든 없든 불편함 없이 보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그게 추가돼가지고 또 미션 중간에 그 사람들을 풀어주는 과정에서 엄청난 서스펜스가 있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저는 뭐 불필요한 어떤 시스템이었다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좀 좋습니다. 습격으로 돌아가서 이제 결과적으로 서출구를 구제해서 그 자네 팀이 낙원 팀을 이제 습격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습격의 그 분위기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저는 깜짝 놀랐던 게 그 장동민이 그 기가 막히게 그 방어 전술을 펼쳤잖아요. 네. 그 습격하기 전에 네. 되게 엄청 준비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걸 보면서 이 사람 확실히 그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2에서는 뭐 습격이 있다는 것도 몰랐겠지만 그렇죠. 막 그런 습격에 대해서 되게 무방비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얼추 습격의 날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솔직히 그냥 어쨌든 게임에 집중할 만하고 좀 쉴만한데 그 남은 시간에 계속 그 방어 진지를 구축하는데 시간을 쓴다는 게 어쨌든 장동민은 이 서바이벌 게임을 잘 이해하고 있구나. 방향성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잘 이해하고 있었고 와, 이 사람 진짜 대단하다 라는 걸 느꼈죠. 예. 오히려 살짝 실망했던 게 예. 문이나 창문을 방어하는 거 위주로 이제 손을 쓰잖아요. 물론 그 외에 뭐 창문, 뭐 유리 같은 거나 이런 거에 뭐 방법이 없다고 할지라도 네. 그런 부분들이 편집됐을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경우의 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오히려 이제 자네팀 습격 멤버들은 그쵸. 유리 부수고 유리 깨고 들어오고 맞아, 가벽 맞아. 이렇게 해머로 부셔가지고 들어오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엄청 당황하잖아요. 선 넘네 이러면서. 그래서 오히려 그 부분에 조금 저는 실망을 했었다. 결과적으로 장동민 역시 PA 게임의 시스템을 진짜 100% 200% 이해하고 있었으면 어떤 무력도 허용이 되니까 좀 그런 거를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장동민도 확실히 방송을 좀 오래 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기본적인 시스템 안에서의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좀 허무하게 그게 좀 무너지지 않았나. 근데 저는 이번 낙원의 네. 습격 미션들을 보면서 양 팀들이 이제 팀이잖아요. 어쨌든 네. 그냥 굳이 따지자면은 네. 어떤 리더십의 역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장동민이 어떤 보여준 리더십 때문에 낙원 팀이 굉장히 수월하게 진행돼 왔잖아요. 네. 근데 이번 화에서는 장동민이 주도해가지고 전략을 짜고 방어를 수행하고 이런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허무하게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저택 팀에서는 네. 리더십의 부재였죠. 네. 리더십이 아예 없던 상황이었으니까 당연히 그 팀은 분열될 수밖에 없는 거고 분열되다 보니까 당연히 뭐 거기서 낙오되는 사람도 발생하는 거고 근데 이번에 낙원팀의 큰 참패 이거는 리더십에 대한 맹목적인 맹신 이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다. 자기가 어떤 확고한 리더십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보여준 어떤 무언가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따를 거 아니야 믿고. 네. 근데 만약 그 리더십의 판단이 잘못된 판단이라면은 파멸이라는 거죠. 완전히 모두가 파멸이라는 거지.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네. 장동민을 중심으로 한 리더십이 낙원에서 구축이 되어 있었고 근데 그 리더십이 잘못된 판단을 내렸고 그렇기 때문에 낙원팀 전원이 잔해로 이동하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결과로 초래된 게 아닌가. 제가 말했던 거랑 연결되는 부분인데 장동민이 생각에는 문만 방어하면 돼 창문만 방어하면 돼 이런 게
돼 있으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안일하게 되는 거죠. 예, 뭐 그렇죠. 습격이 시작되고 아크릴로 만들어진 그 피라미드 상징이 아니고 칼이 상징이라는 거를 알게 되고 그 칼을 이제 부시고 결과적으로 되게 허무하게 끝나잖아요. 네. 엄청 빠르게 끝났잖아요. 네. 아 이거 한없이 아쉬운 거예요. 그 시즌 3의 습격의 밤 이 이벤트가 보는 사람인 저도 습격의 밤이 너무 아쉽게 끝났는데 안에 있는 그 낙원팀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막 장동민 끝나고 막 웃지도 못하고 근데 알고 보니까 홍진호는 스파이였지 와가지고 막 하하호 웃고 있고 막 유리사는 그냥 막 기분 좋아하고 있고 그래서 그냥 이 구도 자체가 시즌 2의 그 습격의 밤에 비해서 너무 아쉽게 끝났다. 근데 허무하게 끝난 게 네. 아쉽다라기보다는 네. 이렇게도 되는구나 하고 네. 싶었던 게 왜냐면 이 시즌 3에서는 습격의 날보다 습격의 날을 준비하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졌다고 봐요. 장동민 팀에서 이제 그 엄청 잘 구축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되게 허무하게 끝나잖아요. 네. 이게 진짜로 뭔가 전 이게 오히려 너무 신박한 거죠. 그러니까 대형 상업 영화를 보러 갔는데 조커폴리아데를 본 거죠. 저희는. 오 저는 네. 너무 좋아가지고 조커폴리아데. 그러니까 조커폴리아데를 저도 좋게 봤지만. 네. 조코폴리오보다는 낫죠. 에? 아니 일단 근데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초중반의 스토리잖아요. 네. 이 습격의 밤이라는 게. 근데 제가 뭐 다른 시즌을 제대로 안 봐가지고 잘 네. 모르겠는데 초중반에 펼쳐지는 스토리인 만큼 습격의 밤이라는 이 컨셉 또한 하나의 컴포넌트로 저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흥미롭게 봤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끝났구나. 이 습격의 밤에서는 얘네 팀이 이겼고 얘네 팀이 졌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이 이후에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질 거 아니에요. 네. 수많은 이야기들이.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아쉽게 끝내지 않았을 수 있는데 제작진은 또 실수로 아쉽게 끝났다고 생각이 드는 게 판도라의 상자로 열어가지고 그 상징이 바뀌잖아요. 네. 왜 굳이 들어가서 자기네들이 만든 그 좋은 습격의 밤이라는 시스템을 허무하게 무너뜨리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낙원의 밤 네. 낙원의 밤이 아니 아니라 습격의 밤 네. 허무하게 끝난 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거는 제작진이 아니다. 낙원팀에 있다 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어쨌든 상징이 바뀌었잖아요. 네. 근데 상징이 바뀌고 안 바뀌고 그거를 떠나서 네. 상징이 뭐다라고 나온 게 없잖아요. 그냥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들 팀에서 이게 상징이구나 추측을 해가지고 보호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피라미드랑 칼들이 붙어 있어요. 다 같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둘 다 보호할 생각을 안 하고 자기들끼리 우리는 피라미드가 무조건 상징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피라미드만 지키면 돼라고 생각으로 칼은 그냥 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허무하게 끝날 수밖에 없죠. 둘 다 지키려고 용을 썼어야지. 그리고 저는 그냥 뭐 다 떠나서 그냥 뭐 계속 하는 말이지만 이 습격의 밤 자체가 물론 뭐 허무하게 끝났다고도 볼 수 있는데 네. 워낙 그 습격의 밤을 준비하는 장면 자체들이 너무 흥미롭고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장동민이 깊은 빡침을 느꼈다는 데에서 네. 또 다른 서사가를 또 얻어갔다는 데 있어서 이렇게까지 뭔가 엄청 규칙들을 많이 만들고 네. 시스템도 많이 만들고 막 네. 감옥도 만들고 얘도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도 더 보여줄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낙원과 잔해의 주인이 바뀌었죠. 네. 그래서 낙원 팀들은 이제 잔해로 가게 되고 잔해 팀들이 낙원에 남아 있는데 근데 또 저택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저택에서 이제 악어가 납치된 이후에 저택팀 사람들이 이제 또 낙원을 습격해 들어가는 그 네. 스토리가 이제 또 펼쳐지는데 그렇죠. 그거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그거는 사실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네. 일단 행동하는 사람이 네. 김선태 주무관밖에 없었잖아요. 김선태 주무관이 스스로 트로이의 목마가 돼가지고 이제 분장을 해서 들어가잖아요. 네. 와 근데 그거는 네. 나야도 모르었을 것 같아. 악어가 감으로써 그 여자 3명에 그 김선태 주무관 1명 이렇게 4명 남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되게 좀 초라하게 그 습격을 하게 됐는데 근데 저는 결론적으로는 또 결국 김선태 주무관 혼자 들어가서 나온 게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나 같아도 모르겠고 거기서 김선대 주무관님에 대한 호감도가 싹 올라갔어요. 아니 근데 일단 너무 스태프처럼 생기기도 했는데 맞아. 근데 아무리 그래도 스티브에는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면서도 알아봐야 돼요. 아니 이면서는 몰라도 돼. 이면서는 처음부터 그냥 첫날에 떨어지고 이제 잔해로 갔잖아요. 근데 스티브에는 몇 시간 동안 둘이 팀으로 머니 챌린지 했는데 그러니까 그 김선태 주무관이 워낙 자연스럽게 뻔뻔하게 행동을 막 하다 이런 보니까 케이블 들고 막 다니고 전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 진짜로. 아무리 그래도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너무 좋은 전략이었다. 결국 왜냐면 여자 3명이서 막 어떡하지 하면서 갔으면은 더 그냥 바로 지켰을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그리고 사실 끝났을 것 같아. 그분들이 가서 할 수 있는 게 마땅치가 않죠. 네, 그렇죠. 네. 그분들은 너무 플레이어 같이 생겨가지고. 근데 이면서가 나중에 인터뷰할 때 그 김선태 주무관 닮은 사람인 줄 알았고 실제로 동네마다 한 명씩 그렇게 생긴 사람 있으니까 그래서 보면서 저런 평범한 인물도 있어야 이게 게임이 재밌어진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그 마지막 저택팀의 습격이 습격의 밤보다 훨씬 재밌었습니다.
근데 또 심지어 마지막에 또 결국 잡히잖아요. 이면서한테 잡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될지가 네. 그래가지고 이제 5화가 어쨌든 끝이 나고 지금 현재 상황은 낙원팀과 자네팀이 바뀌었고 그리고 그 낙원팀의 또 탈락자 후보로는 또 유리사가 가잖아요. 아 근데 그렇죠. 저는 그 에필로그 네. 얘기로 넘어오자면은 네. 유리사가 네. 자물쇠 따고 들어가잖아요. 네. 그 장면에서 소름 돋았습니다. 저는 그 실핀으로 자물쇠 따는 거 보고 영화에서만 하는 거잖아요. 그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 사람의 과거가 의심됩니다. 도대체 그걸 어떻게 하냐? 그렇게 쉽게 그냥 가볍게 이렇게 머리에서 당연히 이거는 내가 실패로 하면은 풀 수 있어 하고 이렇게 꽂아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물쇠 따는 거 보고 진짜 진짜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거 보면서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뭐 한 명을 구해야 되는데 과연 사람들이 유리사를 구할까? 저였으면은 유리사. 왜요? 너무 또 조금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러면 또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봅시다. 4화, 5화 베스트 플레이어, 워스트 플레이어. 김태형 씨부터 말씀해 주시죠. 저부터 말씀드릴까요? 베스트 플레이어 첫 번째 빠니보틀. 빠니보틀님이 어쨌든 자진해서 네, 데스매치까지 갔고 네, 데스매치에서 자네 팀으로 갔고 네. 그리고 자네 팀에서 결정적으로 빠니보틀이 그려온 지도가 아니었다면은 습격이 막 그렇게까지 막 쉽게 진행되진 않았을 거다 라는 점에서 빠니보틀의 공이 상당히 크다 라는 점에서 빠니보틀님. 그리고 두 번째 김선태 주무관. 김선태 주무관은 진짜 말 그대로 원맨쇼 했죠. 네. 마지막에 진짜 마지막에 혼자 이제 잠입을 해가지고 열쇠 하나 훔쳐오고. 네. 그래서 진짜 김선태 주무관이 사실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네. 어떤 플레이를 보여줬던 게 아닌가 네. 라는 점에서 김선태.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 살짝 여러분들이 반대하실 수도 있어요. 네, 유리사. 스티브예. 일단 스티브예를 칭찬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일단 습격을 하잖아요. 습격을 할 때 비주얼이 그리고 실제로 그 낙원팀 멤버에서 막 스티브예를 보고 하는 반응을 보면은 뭐야 무슨 깡패들이 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처음 스티브예 보고 아니 사채업 하시는 분을 데려오시면 그러시잖아요. 자네 팀이 습격에 성공한 요인 스티브예의 비주얼이 컸다라는 점에서 베스트 플레이어 3명 빠니보틀, 김선태 주무관. 사실 스티브예를 제가 저번에 1, 2화 리뷰, 1, 2, 3화 리뷰 때는 워스트 플레이어로 선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베스트로 등극이 됩니다. 그렇게 3명을 선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워스트 플레이어 3명. 네. 첫 번째 시윤. 네. 일단 시윤은 사실 저는 그 4화를 처음 보기 시작했을 때부터 네. 워스트로 선정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왜냐면 일단 주원규랑 시윤이랑 팀을 해가지고 머니 챌린지를 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주원규가 데스매치를 가게 됐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즙을 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 보면서 뭐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것이죠? 이게 뭐 하는 짓이죠? 시윤님을 워스트 네. 플레이어 첫 번째로 선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진아. 이진아님의 이제 개인적인 특성 눈치가 없다. 능력이라도 좋든가. 네. 능력도 없다. 네. 자기가 뭔가 대안을 내놓지도 않으면서 이러면 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진아의 존재가 저택팀의 결속을 굉장히 흔든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전부터 처음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진아가 워스트 두 번째. 네. 그리고 마지막 워스트 플레이어 장동민. 네. 장동민의 잘못된 판단 하나로 팀 전체가 파멸에 이르렀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장동민을 워스트 플레이어로 선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네. 시윤, 이진아, 장동민 이렇게 세 명을 왔습니다. 좋네요. 박한 씨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저는 베스트 플레이어 첫 번째 네. 장동민. 왜냐면은 장동민이 그렇게 네. 습격의 날을 준비하는 그 노력이 없었다면은 네. 이 피해 게임 3의 습격의 날 진짜로 망했을 것이다. 준비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나마 이 방송으로서의 재미가 살았던 거고. 전 진짜 아직까지도 장동민이 없었으면은 네. 낙원 팀에서 아무도 그 습격의 날에 대한 대비를 안 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베스트 플레이어는 김선태 주무관. 이거는 뭐 동일한 이유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의아하실 수 있는데 네. 자네팀 베스트 플레이어로 이제 서출구. 왜냐하면은 서출구의 공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네. 습격에 날 때 네. 상징이 바뀌었잖아요. 네. 자네팀도 상징이 바뀐 건지 몰랐잖아요. 근데 그걸 알아채는 사람이 서출구예요. 그래서 게임이 습격의 날이 이렇게까지 빨리 끝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은 자네팀도 그 피라미드만 보고 그냥 네. 공격을 처음에 시작을 했고 그거를 계속 고집했다면은 정말 그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서출구가 바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얘도 한번 깨볼까? 이러고 깨부신 순간부터 다 깨부시자 이런 흐름이 만들어져서 습격의 날이 이제 자네팀한테 훨씬 더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워스트 플레이어는 굳이 한 명을 조금 뽑자면은 이제 저는 이게 홍진호를 좀 뽑고 싶어요. 그 스파이긴 하지만 어쨌든 낙원에서 생활했으니까 네. 메신저 상자를 너무 늦게 발견한 게 네. 저는 조금 아쉬웠죠, 여러모로. 근데 물론 최선을 다했다고 말을 하는데 네. 어쨌든 늦게 발견한 게 조금 아쉬웠다. 저택팀에서는 저도 이진아가 정말로 하는 게 너무 없어요. 너무 근데 말은 너무 많아요. 네. 이제 마지막 이제 워스트 플레이어를 얘기하자면은 아무래도 조금 저는 뭐 아까 말했던 대로 하자면 빠니보틀이 정말 워스트 플레이어다. 왜 자기 생존권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살리려고 하지? 이 부분 때문에 저는 그래서 당연히 빠니보트를 베스트 플레이어로 뽑고 싶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플레이어 또 김선태 주무관님 당연히 뽑고 그거는 싶고 마지막으로 저는 주원규 근데 주원규 고르고 싶습니다. 데스매치에서 네. 1을 썼을 때 3을 낼 수 있는 용기가 과연 누가 있을까? 그거를 3을 내는 걸 보면서 와 어떻게 포커 플레이어를 상대로 1이 낼 거라는 거 확신하고 3을 내지?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일단 베스트 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고 워스트 플레이어 장동민 결과적으로 봤을 때 장동민 때문에 습격의밤 완전 23초 만에 끝났잖아요. 오히려 장동민이 거기 안에 갇혀져 버려가지고 아무것도 못 해버리고 실패한 리더가 워스트 플레이어가 되는 게 맞다. 두 번째 유리사 최소한 낙원팀에 있을 때야말로 사회화된 과정을 보여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암묵적인 팀전이었는데 그때 상황만 하더라도 그쵸. 근데 유리사는 시즌2도 그렇고 늘 자기 팀은 없다 이런 자꾸 그런 마음가짐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자꾸 사람들한테 버림을 받아요. 결과적으로 감옥 안 가는 것도 실력이잖아요. 그래서 캐릭터성은 최고지만 네, 맞아요. 서바이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최악이다. 인정합니다. 네, 최악이다. 마지막은 워스트 플레이어라고 좀 말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저는 김영광. 영광이 좀 빼줘요. 이거는 하차한 분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영광. 정말 김영광이 만약에 그 생존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었으면 창문이라도 뚫었어야 네, 된다. 무릎 꿇었어야 했어요. 무릎 꿇고 제발 한 번만 진짜 살려달라. 제발. 출구야. 너는 시즌2 때 했잖니. 나는 시즌3 이제 첫 출연인데 한번 해보자. 근데 인정합니다. 네, 저도. 라고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 너무 생존에 대한 욕구를 안 보여줘서 분량도 없지. 그리고 뭐 하는 것도 없지. 그래서 또 이렇게 또 가슴에 또 못을 받게 되는데 이 김영광 선수의 플레이가 또 이제 워스트로 고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정말 인생 이야기 저희 5화까지의 심층 토크를 마쳤는데요. 과연 뒤에는 또 어떤 얘기가 또 벌어질까? 그 말은 즉 저희가 두세 번 더 만나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저랑 정관아 씨 이제 네. 윤비의 출연을 예측하고 있잖아요. 네. 아니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윤기까지 나오면은 이거는 좀. 또 모르죠. 저 거울 뒤에 진짜. 뭐 모르는 거긴 한데. 그래서 어쨌든 이 피해 게임 시즌 3 뭐 이렇게 지금 치열하게 토론이 되고 있다는 거 자체가 재밌다는 거예요. 네, 재밌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다음 6, 7화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얘기를 더 다음에 해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